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리지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 정말 뜨거운데요. 이 OST 수록곡도 미국 빌보드와 영국 싱글 차트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했고, 이 작품 속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캐대헌 신드롬의 의미와 이후의 과제까지 한국 매니지먼트 연합 이남경 국장과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캐대헌 열기가 정말이지 대단한데, 이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 이른바 이 굿즈 품절 대란까지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현상입니다. 단순히 이 굿즈가 잘 팔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K 콘텐츠가 이제는 하나의 강력한 문화적 앵커 IP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 2024년도에 진행된 해외 한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K-팝으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도 하고요. 또 올해 통계를 보면 외국인 관광객의 약 한 38% 정도가 K-팝 또는 K-드라마 등 한국 컨텐츠를 접하고 나서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이 과거에는 콘텐츠 소비가 영상 시청이나 혹은 음악 감상으로 끝났다면 이제는 이 콘텐츠가 불러일으킨 감동과 관심이 실제 경험과 소유에 대한 욕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굿즈의 경우에도 우리 전통 문화유산이 가진 스토리가 현대적 콘텐츠 감수성과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콘텐츠 산업의 발전과 성장은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K-팝과 K-콘텐츠가 우리 국격을 높이는데 그야말로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이 산업 간 파급 효과가 또 특히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 구조의 핵심 동력 뭐라고 보시는지요? 핵심은 강력한 팬덤을 동반한 서사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K 콘텐츠는 이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청자들이 캐릭터와 세계관에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이 서사적 힘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된 감성적 유대감은 팬덤을 만들고요. 이 팬덤은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에 K-뷰티라던가 K-푸드, 패션 등 연관 산업들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좀 기민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과 같은 거대한 선순환 구조, 다시 말하면 K 컨텐츠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런 파급 효과를 이어가려면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쉬운 점이 좀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이 컨텐츠의 성공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흥행하고 이후에 다른 산업들이 사후에 빠르게 편승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기획 단계부터 좀 통합적인 IP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좀 선제적 전략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드라마를 기획할 때부터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공간을 어떻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혹은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이나 굿즈를 어떻게 처음부터 출시할지 등을 함께 구상하는 이 IP 중심의 가치 사슬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가치의 책정과 반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획 단계부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서 캐대헌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미국의 자본과 스튜디오가 한국 문화를 소재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이 현상에 또 명암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캐대헌은요. K 컨텐츠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K라는 브랜드의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와 스토리가 국적을 불문하고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에게 매력적인 창작의 소스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문화적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암도 좀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IP와 수익의 귀속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캐대헌을 통해서 문화적 자부심을 누리고 있고 또 거의 매일 이와 같은 기사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캐대헌이 우리 컨텐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와 영감을 제공하긴 했는데요. 정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부가가치는
IP를 소유한 해외 스튜디오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컨텐츠 산업이 글로벌 자본의 좀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어떤 경고등을 켠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민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K 콘텐츠로 볼 것인가? 이 정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거처럼 한국 자본과 인력이 만든 것이라는 좀 좁은 정의에 갇히게 될 경우에는 캐대언과 같은 글로벌 협업 모델을 좀 배척하는 결과가 나오고 또 고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적 소재만 다루면 된다라는 어떤 넓은 정의를 가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산업의 정체성과 주도성을 잃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이 한국 컨텐츠 생태계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라는 실질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글로벌 자본과 협업하더라도 IP 공동 소유 혹은 국내 기술 인력의 참여를 보장한다던가 혹은 수익을 공유하는 등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미칠 영향부터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앞으로 이 K 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가장 시급한 정책적인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산업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시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이 여타 다른 산업들과는 좀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특성을 고려한 제도의 설계가 마련됐다기보다는 단편적인 연구나 혹은 기존의 틀을 일부 변형하던가 하는 이런 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형태의 지원이나 혹은 규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이슈에 따라서 좀 정책의 방향들이 자주 변경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여러모로 컨텐츠 산업이 끼치는 영향력은 단순히 매출 규모나 어떤 수익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다양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는 허브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좀 지원과 연구가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정책적 관점에서도 장기적으로 대규모 체제 개편을 해서 좀 IP의 권리 안정적인 확보라든가 혹은 콘텐츠 생산자에 대한 투자 이런 것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K 콘텐츠는 단순히 만들어서 파는 일회성 상품이 아니라 이 세계의 자본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생태계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